안녕하세요. 말랑한 감성으로 깨어나는 여정, 말랑여정 우주방송국입니다. 요즘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뼈마디가 쑤시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상하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가 내 손만 닿으면 오작동하는 기묘한 경험 말이죠.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기기가 오래돼서 그런가? 아마 이렇게 웃어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성과 우주 문명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노화나 우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육체가 5차원의 빛의 몸, 라이트 바디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기보다 영성 전통과 일부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영성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몸의 변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은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반면 5차원은 분리와 대립을 넘어 사랑과 조화, 그리고 연결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묘사되곤 하죠. 책 E.T. 컨택트를 비롯한 여러 영성 기록에서는 5차원을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의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무거운 육체 대신 크리스탈처럼 맑고 가벼운 빛의 몸, 라이트 바디를 입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영성 전통에서는 현재 우리의 탄소 기반 육체가 더 많은 빛과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규소 기반, 크리스탈 구조로 변화해 간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될 때 잠시 과부하를 겪는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 더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와 적응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탄소 기반 세포가 하필 규소 기반 크리스탈 구조로 바뀐다고 이야기될까요? 영성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의 탄소 기반 육체가 3차원의 무겁고 밀도 높은 물질 환경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5차원의 더 높은 빛과 진동 에너지가 그대로 세포에 유입될 경우 현재의 탄소 기반 구조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규소는 열과 전기, 그리고 빛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반도체 칩에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세포의 기본 구조가 점차 규소 기반으로 변화해 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규소에 산소가 결합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수정, 즉 크리스탈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규소 기반으로 바뀐다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빛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다시 방출하는 마치 살아있는 크리스탈 랜턴처럼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비유되곤 하죠. 단단하고 무거운 탄소의 세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발하는 투명한 존재, 즉 빛의 몸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빛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는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첫째, 식성의 변화입니다. 영성 분야에서는 세포의 진동이 변화하면서 무겁고 자극적인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맑은 물에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영성 수행을 하는 사람 가운데 식습관이 점차 단순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세포가 더욱 활성화되면 음식 섭취를 최소화하고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와 빛으로 살아가는 브레서리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레서리언은 호흡을 뜻하는 브레스에서 유래한 말로 음식 대신 공기와 프라나, 그리고 햇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인간이 음식을 소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과 달리 브레서리안들은 세포 자체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를 직접 흡수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꽂아 직접 충전하는 것처럼요. 그 결과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도 지치지 않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독소가 쌓이지 않아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아니며 인간의 건강을 위해선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잠이 평소보다 많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눈이 떠진다는 이야기가 영성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이 시간을 우주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의식이 맑아지고 내면과 연결되기 쉬운 특별한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잠을 예전보다 적게 자더라도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감각의 변화와 신체적 반응입니다. 영성 분야에서는 세포가 더욱 높은 진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몸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유 없이 뼈나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성장통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귀에서 삐 하는 고주파 소리가 들리는 이명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이것을 고차원 주파수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불편함이 크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고 균형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묘한 시간의 왜곡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1시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또 어떤 날은 단 10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성에서는 시간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물리적 진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 걱정들은 여전히 무거운 3차원적 패턴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천히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갔네? 하고 시간이 마치 나를 두고 앞서 달려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즉, 내 육체와 표면 의식이 지구의 빠른 진동을 따라가느라 생기는 일종의 속도 차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세상이 조용해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평온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영성에서는 이것을 내가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진동이 지구의 높은 진동과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지구의 진동수가 올라가면 우리 몸과 뇌세포도 그 진동수를 받아들이느라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보 처리 능력을 가동하게 됩니다. 즉, 내 의식이 더 많은 장면과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면 세상이 느리게 보이는 것처럼 의식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나 깊은 평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체감은 집중 상태나 심리적 조건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의식이 이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고차원의 영역에 접속했다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빠르게 흐르든 느리게 흐르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몸과 의식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전자기기와의 기묘한 오작동 현상입니다. 빛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기적 에너지가 높은 진동수로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전자기기와 관련된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터치가 갑자기 잘 되지 않거나,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거나, 전구가 깜빡거리거나,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는 것 같은 현상들 말이죠. 영성에서는 이를 우리 몸이 우주의 고차원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주변 전자기장에 간섭을 일으키는 재미있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우주의 에너지를 수신하는 하나의 안테나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영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성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흥미로운 경험담으로 자주 언급되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인간관계의 급격한 재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하게 대화하던 사람과 왠지 이야기가 겉도는 것 같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성에서는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불편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와 의식의 주파수가 5차원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3차원적 인간관계 주파수와 공명이 깨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편안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맞지 않게 느껴지고, 반대로 이전에는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들과 깊은 공감을 나누게 되기도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편안해지고, 내면의 성장과 영성, 삶의 의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자석처럼 연결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영성에서는 이를 영혼의 공간을 새롭게 정리하는 영혼의 대청소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자연이 유난히 그리워집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하늘과 구름, 숲과 바람, 새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문득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이 스치는 감촉 하나에도 평온함을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숲속이나 바닷가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연이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 가고 있어 라고 속삭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영성에서는 자연을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의 리듬을 가장 순수하게 품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끌리는 것은 어쩌면 잊고 있던 본래의 리듬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덟째, 극심한 감정 기복과 감정의 대청소입니다. 어느 날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줄 알았던 서운함이나 상처가 문득 떠올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이를 영혼의 디톡스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빛의 몸이라는 더욱 맑고 깨끗한 그릇을 완성하기 위해 무의식 깊은 곳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낡은 감정과 상처, 그리고 카르마의 흔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깊은 청소를 할 때 먼지가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정화의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는 것이죠. 비가 지나간 뒤 공기가 맑아지고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 또한 내면을 더욱 맑게 가꾸어가는 여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홉째, 감수성과 연민의 확장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던 폭력적인 영화나 잔인한 장면이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슬픔이나 동물의 고통에 마음이 쉽게 움직이고, 작은 생명의 떨림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의식이 분리해서 연결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세상을 머리로만 판단하던 시기를 지나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 살아온 경험에 따라 그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째, 창의적 영감의 폭발과 직관의 시각화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나 글이 술술 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의식이 확장될수록 상의자와의 연결이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주의 아이디어 창고에서 새로운 통찰과 영감이 더욱 쉽게 흘러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을 만큼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떠오르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한 일치가 반복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라고 부르며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상위자아가 보내는 작은 안내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1째, 꿈이 유난히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사라지던 꿈들이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거나 꿈속에서 들었던 말과 장면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일부 영성 전통에서는 잠든 동안 우리의 의식이 더 넓은 차원의 정보장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중요한 배움을 얻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현실에서 필요한 힌트나 통찰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잠든 동안 또 다른 학교에 다녀온 것 같은 경험인 셈이죠. 물론 지금까지 소개한 경험들은 모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 건강 상태의 변화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의식 변화의 신호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경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변화들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그것이 의식의 변화든 삶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어제의 나를 넘어 조금씩 변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유난히 흔들리고 아프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외로워지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빛을 담을 가장 아름답고 투명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더 맑고 편안하게 빛의 몸을 완성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의 진동수를 끌어올려줄 활성화 실천법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빛을 깨울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도 가장 따뜻한 사랑의 주파수를 보냅니다.